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올해로 50주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뿐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은 미국이 참전하고 승리하지 못한 첫 번째 전쟁이기도 했다. 한국전쟁에서 가장 많은 논쟁의 씨를 뿌렸던 인물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으로 꺼져가는 대한민국을 소생시켰는가 하면 끊임없이 전쟁 확대를 발망한 위험인물이기도 했다. I have therefore considered it essential to relieve General MacArthur to prevent a third world war. 해임되었음에도 맥아더는 미국의 영웅이었다. 그의 반공통일의 동반자였던 이승만이 하야하는 날에도 한국의 시위군중들은 맥아더 동상에 꽃다발을 걸어주었다. 반공의 수호자, 민주주의의 상징.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신화였다. 세계 전사에 빛나는 영웅인 동시에 3차 대전을 초래할 뻔했던 오만한 장군 맥아더. 맥아더, 그는 태평양의 시저였다. 더글라스 맥아더. 그는 미국이 낳은 가장 천부적인 군인이자 가장 수수께끼적인 영웅이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이끌며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그는 1945년 점령군 사령관으로 일본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 패전국 일본을 성공적으로 재건시키고 70살을 맞이하던 해, 오성장군 맥아더가 또 한 번의 전쟁에 발을 디뎠다. 한국전쟁이었다. 맥아더는 파병할 부대를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북한군을 모조리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 위기는 곧 끝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나흘 뒤 맥아더는 한강 전선을 시찰하러 한반도로 날아온다. 서울이 이미 함락된 상태에서 쏟아져오는 피난민 대열을 응시하고선 맥아더는 무언가 작전을 구상해낸다. 2달 반 후 그 실체가 드러난다. 적군의 뒤를 기습 공격한다는 인천 상륙작전이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이 계획을 몹시 우려했다. The tides were very unreliable. 조수가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알맞은 때 군사들을 상륙시키려면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의 모든 이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좋지 못한 작전으로 본 것입니다. It would be not a good idea. 위험성이 너무 커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군들이 도쿄로 맥아더를 만류하러 왔지만 결국은 그의 계획에 동의하고 만다. 자신만만한 맥아더를 보고 나면 모두들 그에게 동요되었습니다. 맥아더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그의 계획에 대찬성했지만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선 방금 우리가 무엇에 동의한 거지 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도 그들은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50년 9월 15일 260척의 함대를 지휘하며 맥아더가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육해공군의 대규모 합동작전이었다. 상륙 지역을 고립시키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엄청난 폭격이 퍼부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로켓 배나 저 공격하는 배는 맨 앞에 들어가 가지고 군대 갖고 있는 배는 조금 뒤에 들어갔고 그래서 멀리서 봤어요. 아주 놀랐어요. 그 로켓 보고 그게 처음 봤어요. 아주 막 사격했어요. 동이 터올 무렵 인천항에는 그동안의 포격으로 검은 비가 내렸다. 곧바로 4만여 명의 병력이 해안으로 뛰어들었다. 메가더 자신도 5,000대 1의 승률이라 말할 만큼 도박에 가까웠던 작전. 그러나 작전은 손쉽게 끝났다. 이로써 수도권 일대의 북한군 5만 명은 궁지에 몰렸다. 아직 총성이 멋지 않은 부두에 메가더는 승리자로서 발을 디뎠다. He's a very dramatic figure. I can see him now wearing his cap, his sunglasses. 메가더는 모자, 선글라스, 옥수수로 만든 파이프를 들고 인천에서 다른 장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매우 극적인 모습이었죠. 메가더는 배우였습니다. Great actor. 그는 늘 전투 현장에서 시저와 같은 모습으로 병사들을 격려하곤 했다. 모자, 선글라스, 옥수수 파이프를 메가더는 전쟁터에서 항상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한눈에 알아보게 말입니다. 옥수수 파이프를 보면 메가더가 적이 있다라고 알도록 말이죠. 메가더는 늘 옥수수로 만든 파이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죠. 대중적 이미지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메가더의 직관은 성공했고 그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언론은 그에게 위대한 미국인, 인천의 영웅이라는 벼로를 새롭게 헌정했다. 우리는 상륙했던 분은 전부 다 전투복 입고 했는데 에이 통요사 왔던 놈은 뭐이냐 그렇게 생각했죠. 어디 실질적인 싸움은 아주 우위했고 동용서로 오는 사람은 아주 영광 다 받는 조금 하지만 서울로의 진격은 쉽지 않았다. By the time we had crossed the Han and going into 한강을 건너 Seoul, 서울로 진입했을 땐 거의 집 하나씩을 놓고 싸워야 할 정도로 적의 저항이 극심했습니다. 서울의 길은 쌀가마니와 모래로 만들어진 장애물들로 뒤덮여 있었고 우리는 한 집 건너 한 집씩 진격해야 했죠. 매우 힘들고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인천 상륙 13일 만에야 비로소 서울은 다시 탈환되었다. 또 한 번 메가더가 도쿄에서 날아온다. 대한민국을 구해낸 자유의 수호자로서, 승리자로서 서울에 입성하기 위해서였다. 귀경작전은 아주 세심하게 준비되었다. 환호하는 한국인들 앞에 먼저 모습을 보인 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메가더는 이 대통령과 나란히 국회로 들어왔지만 한 걸음 뒤에 서서 되찾은 나라의 통치권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인계해주는 역할에만 그쳤다. 감동한 이승만은 장군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은인이라며 울먹였다. 메가더는 한나라의 원수를 제자리에 복귀시키는 일에 이미 익숙해 있었다. (1945년은) 필리핀 수복을 이루어냈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더불어 점령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된 뒤에는 일본 천황을 전범의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복위시켰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치자는 메가더였다. If you wanted to call 일본의 천황에게 용무가 있을 때 메가더는 늘 천황이 직접 오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전에 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천황이 황궁 밖으로 나와 메가더를 방문한 것 그 자체로 두 사람 간의 서열은 확연해졌다. The emperor is dressed in ill-fitting old formal clothes. 천황은 잘 맞지도 않는 구식 예복을 입고 있었고 메가더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채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천황보다 45cm나 더 컸습니다. 메가더는 천황보다 훨씬 높이 서서 거대한 인물로 보였죠. 패배한 천황과 승리를 이룬 장군, 둘이 함께 서 있는 모습에서 메가더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던 신과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일본의 최고 권력자 메가더. 그는 오만하다는 비판을 종종 듣곤 했다. When General MacArthur came to the office and then left the office, there was always a large crowd. 메가더가 사무실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늘 수많은 일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메가더를 매우 높은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메가더는 자신이 아주 특별하다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If people who think that he was egotistical, I can say that he had a right. 사람들이 메가더를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나는 메가더가 오만하고 이기적일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메가더는 우둔하고 용기 없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메가더의 용기와 그의 가치는 사관학교 학생들과 메가더가 간 모든 것에 퍼진 장점인 것입니다. 메가더의 자신감은 그 무렵 미국이 표방한 세계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2차 대전 당시 메가더는 태평양과 아시아로 지배 영역을 확장시켜온 미국의 최천병 역할을 해왔다. The Pacific was a potential area of advance for any predatory force intent upon striking at the bordering land areas. All this was changed by our Pacific victory. Our strategic frontier then shifted to embrace the entire Pacific Ocean as long as we held it. 아버지인 나더 메가더 장군은 일찍이 미국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오랫동안 통치한 사령관이었다. 메가더가 썼던 모자는 미군 모자가 아니라 필리핀군 사령관의 모자였다. 그것은 자신의 이상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자 자신을 통해 확장된 미국의 힘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메가더는 스스로 아시아를 지배하는 미국의 상징이었다. And a believer in fundamentally manifest destiny, which is 메가더는 근본적으로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미국 대륙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의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 미국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메가더는 자신이 미국의 권력을 서쪽으로 움직이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장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는 미국 팽창주의의 위대한 성공을 기록해야 했고 그 중심에 늘 자신이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한국전쟁은 또 한 번의 기회였다. 메가더는 인천 대승리의 기세를 몰아 38선을 넘어 한반도 끝까지 진격하길 원했다. 공산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 격퇴시키는 것. 반공주의자 이승만도 같은 생각이었다. 메가더는 훈련된 군사들이라면 적군이 도망칠 때 적군을 끝까지 추격해야지. 그렇지 않고 상상 속의 경계선이나 정치적인 경계선에 멈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재정비를 해서 다시 공격을 한다는 것이었죠. 트루먼은 망설였지만 이미 다 이긴 전쟁이라는 낙관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38선 돌파를 허락한다. 북한군을 파멸시키라는 게 트루먼의 명령이었다. 유엔도 이를 승인했다.
메가더와 트루먼의 이해가 드물게도 합치되는 순간이었다. 38선을 넘은 것은 10월 1일. 북한 침공에 대해 중국의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됐다. 저항 없는 진격은 그저 즐거운 것이었다. 이 길을 걸어서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병사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The Korean War emerged at the same time with the emergence of the so-called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에서는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자는 대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모든 부분, 즉 남성, 여성,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을 패배시키고 세계 속에 우뚝 서기 위해 중국이 북한의 군사들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0월 15일 태평양의 웨이크 섬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를 만난다.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확신한 두 사람은 북한 지역 접수 문제, 한반도의 재건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It was a very heady time. That is a very exhilarating time. 웨이크 섬에서 메가더와 트루먼이 만났을 때 그들은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허겁지겁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담이 끝난 직후에 평양은 미군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군 참전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전쟁 중에 메가더는 과연 중국군이 참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메가더는 아니다,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온다면 그들은 미 공군력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루먼은 훈장을 달아주며 위대한 인천의 영웅을 예우해 주었다. 평양이 함락되자 전쟁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다. 메가더는 평양을 빠져나오는 북한 지도부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낙하산 투하 작전을 직접 지휘한다. 그리고 워싱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압록강까지 곧장 진격할 것을 명령한다. 그때 예기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평양 부근 어디에선가 중국군이 끌려왔습니다. 제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군인을 가리키며 그러더군요.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라고 말이죠. 전투 현장에서도 10월에 이미 중국군 포로가 잡히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용군이라고 진술했다. 황초령 바로 아래에서 말씀이죠. 7년대가 전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포로를 한 10명쯤 잡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10월 말쯤 될 겁니다. 그때 와서 한국말을 하냐고 이렇게 봤더니 한국말 모른다고 그리고 말씀이죠. 그래서 중공군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후에는 막대한 중공군이 따라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By the end of October, in the beginning of November, 10월 말 11월 초에는 중국군 포로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한국군들에 의해 그리고 나중엔 미군들에 의해 포로로 잡혔습니다. 우리는 중국군의 개입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메가더 사령부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중국 정규군이 아니라 인민의용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 정규군이었다. 중국은 한국전 발발 2주 후부터 참전 준비를 시작했고
8월 초에는 이미 25만 명의 군사를 국경 부근에 배치시켰다. They had their engineers construct wooden bridges under the water. 중국군은 공병들에게 나무 다리를 물속에 만들게 했습니다. 물 밑으로 다리를 지나게 해서 트럭도 다리를 건너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군사들도 물이 무릎까지만 왔기 때문에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첫 번째 전투는 평양 함락 며칠 후에 있었다. The first battle happened on October the 25th. 첫 번째 전투는 1950년 10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메가더 장군에게 중국이 참전했다는 매우 강력한 암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이러한 대규모 참전 속에서도 메가더는 참전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메가더는 후일 중국군의 개입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합리적인 정보보다는 자신의 직관을 믿는 과도한 자신감 탓이었다. 메가더의 두 번째 실수였다. 그의 첫 번째 실수는 한국전 발발과 관련된 것이었다. 한국전쟁의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는 애초에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왜 몰랐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CIA는 만주와 북한의 첩보망을 구축, 남침과 관련된 이상 징후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저는 정보 요원들을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북한으로 침투시켰습니다. 이 요원들에게는 북한의 침략 가능성을 암시하는 징후들을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CIA와는 별도로 메가더의 극동사령부에서도 KLO라는 정보기관을 남한에 두고 있었다. 메가더의 정보참모 윌러비 장군은 이곳의 첩보원들을 통해 전쟁이 발발하기 몇 개월 전부터 우려할 만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38선) 부근의 북한군 병력 증가, 탱크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또 철도 재정비, 이는 무언가 무거운 것을 남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극동사령부는 이런 정보를 무시했다. 윌러비는 보고서에 F6이라는 등급을 매겼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은 아니었지만 보고된 정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즉 100%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메가더 사령부의 판단은 워싱턴으로 하여금 남침에 대한 CIA의 보고를 무시하게 만들었다. 여기엔 메가더의 자만심이 한몫 거들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이 자만심을 한층 강화시켰다. 인천 상륙작전이 대성공으로 끝나자 메가더는 자신을 절대적인 인물로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메가더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만 전해주던 그의 부하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메가더는 동경 극동사령부의 부하들로부터 나쁜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의 경우 메가더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100% 완벽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한 데 있습니다. 중국은 전쟁 발발 2주일 만에 한국전 참전 방침을 정하고 50년 8월부터 메가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다. 메가더는 매우 거만하고 자신에 차 있으며 그런 자신만만한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은 오히려 잘 됐다. 그가 오만하기 때문에 그를 좋아한다. 오만하면 오만할수록 더 쉽게 그를 패배시킬 수 있다. 오만한 적군일수록 패배시키기가 쉽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에 대해선 워싱턴과 메가더 양쪽이 책임을 나누었지만 중국군 참전을 무시한 것은 전적으로 메가더 혼자서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첫 번째 실수는 빛나는 성공으로 가려졌지만 두 번째 실수는 그를 몰락의 길로 몰아넣었다. MacArthur and Willoughby grossly underestimated. 메가더와 윌러비는 중국인들의 전쟁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더욱이 한국 전쟁을 중국 전쟁의 시작이라고 봤죠. 즉, 중국 혁명 세력을 무찌르는 것으로 보고 장개석을 본토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11월 들어서 메가더는 워싱턴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압록강의 다리를 폭격하라고 명령했다. 중국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트루먼은 다리의 남쪽 북한 영토 쪽으로만 폭격하라고 명령했다. 메가더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고 트루먼을 비난했다. 또한 그 무렵 소련제 미국기가 출현했는데 성능도 미군기보다 우수했을 뿐더러 전투 중 불리해지면 만주로 달아나 버렸다. 메가더의 불만은 중국과 소련이 은신처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부근의 만주와 소련의 시설들은 그들이 군대를 정비하고 그들이 물자를 공급받는 데 사용될 것인데 미국은 그것을 내버려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압록강 너머까지 침범할 뜻은 없었습니다. 단지 한국을 통일시키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중국이 만주를 우리를 향한 공격 준비 장소로 사용할 경우에는 만주를 공격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전투 이후 중국은 또 다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The Chinese commander, Marshal Pan Dehuai, with the approval of Mao, 중국군 사령관 팽덕회는 마오쩌둥의 승인하에 또 다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병사들을 모두 숨기고 미군들이 거침없이 북진하도록 유인해 함정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다음 갑자기 그들을 뒤에서 친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연합군이 도착했을 때 얼어붙은 압록강은 텅 비어 있었다. 메가더는 그것이 적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낼 최후의 작전을 구상한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쟁을 끝내겠다는 홈바이 크리스마스 작전. 결전을 앞두고 압록강엔 정적만이 흘렀다. 날씨는 무척 추워서 11월 중순경부터는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눈도 내렸습니다. 기온도 급격히 떨어져서 영하 30도를 밑돌았습니다. 혹한의 전선에서 맞이한 추수감사절. 병사들은 고향에서 공수해온 칠면조 한 조각으로 향수를 달랬다. 우리는 눈과 시베리아 바람에 맞섰습니다. 그게 우리의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래도 매우 좋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돌아갈 것이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 다음 날 중국군의 대공세가 시작됐다. 나는 중국군들로 인해 매우 놀랐습니다. 중국군 사령관들은 군대에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공격하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나팔도 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언덕이 뒤덮여 있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처음 봤죠. 중국군이 풀어놓은 거대한 덫은 무려 30여만 명. 중국군은 우리 부대를 가로질러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싸움하는 것에는 별 흥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나를 죽이고 싶지 않은 듯 그냥 지나쳤습니다.
단지 진격하라는 명령에만 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훌륭한 전술이었죠. 앞, 뒤, 양옆 사방에서 중국군은 무서운 속도로 진격해왔다. 그들의 전술은 연합군 부대를 관통해 혼을 빼놓자는 것. 이 전투로 연합군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중국군은 우리를 완전히 뒤흔들었고 1000여 명 중 생존자는 저를 포함해 222명뿐이었습니다.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미군과 한국군은 후퇴를 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Altogether, the Marine Division marched 78 miles in that withdrawal. We had about 해군 부대는 총 78마일을 후퇴에 내려갔습니다. 후퇴 과정에서 5천여 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그중 100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동상에 걸리거나 폐병에 시달렸습니다. 저 또한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도 무서운 적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호언장담했던 메가더의 공세는 엉망이 되어버렸고 전쟁은 이전보다 훨씬 더 험난해졌다. 우리 부대에선 누구도 우리가 집에 가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뜬 소문이었죠. 적어도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수년 동안 더 있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대후퇴를 겪으면서 메가더는 수많은 인명을 잃었고 수많은 장비들을 중국군에게 빼앗겼습니다. 메가더는 더 이상 자신의 군대로부터 신뢰받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패배에 워싱턴은 경악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We are fighting in Korea for our own national security and survival. We have committed our... 트루먼은 중국군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면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핵폭탄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중국과의 전면전도 불사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The then Prime Minister of England, Clement Attlee, made a flying trip to Washington. 영국의 애틀리 수상은 워싱턴으로 날아와서 이것은 옳지 못하다. 메가더에게 원폭 사용권을 주어서는 안 되며 원폭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의 핵무기가 사용되는 것은 유엔과 전 세계에 무시무시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트루먼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트루먼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확전으로 치달을 뻔했던 트루먼의 기자회견은 역설적으로 한반도 내의 제한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과 주변의 조언자들에 대한 메가더의 분노는 그들이 겁쟁이라는 것이었다. 메가더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전세에 따라 어떤 때는 사기가 솟아있다가도 어떤 때는 매우 위축되곤 했습니다. 겁에 질린 연합군은 후퇴하면서 마을을 불태웠다. 슬픈 일은 모든 마을을 태워야 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마을을 불태웠죠. 중국 군들이 숙소로 사용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피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슬픈 일이었습니다. 가족들, 노인들과 여자들, 아이들, 이들을 보면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만 전선은 압록강 부근에서 38선 이남 지역까지 밀려내려왔다. 미국 전사상 가장 길고도 치욕스러운 후퇴. 이것은 새로운 적과의 전혀 새로운 전쟁이었다. Our victory was complete, and our objectives within reach when Red China intervened
with numerically superior ground forces. This created a new war and an entirely new situation. 태평양의 시저 메가더에게 전쟁은 승리해야 하는 것이었다. 메가더는 매우 전통적인 장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고풍스러웠던 그는 전쟁은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하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항상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임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래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승리는 위험을 감수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고 믿었던 메가더는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I do remember one back channel message where MacArthur had requested 한 가지 기억나는 기밀 사항이 있는데 메가더가 합참을 통해 건의한 것입니다. 메가더는 장개석 군대가 당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던 노새를 비롯한 여러 동물 운송수단을 잘 갖추고 있으니 이것들을 한국 전쟁에 이용하자고 했습니다. 정부의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의 도움을 받고도 패배하느니 차라리 동물의 도움 없이 지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메가더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애초부터 중국이었다. 48년 공산당에 밀려난 대만의 장개석은 한국전 초기부터 대만군을 파견하겠다고 적극 제의해왔었고 메가더도 전쟁 기간 동안 줄곧 대만 군대의 한국전 참전을 주장했다. 중국의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을 세우는 것. 그것은 태평양과 아시아의 위협 요소인 붉은 세력의 제거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역이 보다 확장되는 것을 의미했다. 메가더의 진정한 목표는 중국의 공산주의를 패배시키고 대만 정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나 합참에 보낸 편지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적인 대화나 친구들에게 쓴 편지에서 아시아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중국 공산당을 패배시키는 일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가더는 이것이 자신에게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또 그 승리가 다른 지역에서의 공산주의를 물리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만약 중국군이 미군에 의해 처참히 패배한다면 대만의 장개석이 중국 본토를 다시 장악하게 될 것이고 공산주의는 모든 곳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의 입장은 달랐다. 중국으로의 확전은 미국을 더 큰 위험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보았다. 워싱턴이 염려하고 있었던 것은 이것이 소련을 자극하여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확장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소련과 동맹관계에 있었으므로 중국과 전쟁을 확대한다는 것은 소련까지 전쟁에 불러들일 위험이 있었다. 두려움은 또 있었다. 트루먼은 당시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 너무 많이 관여하게 되면 더 많은 병력을 투입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유럽군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힘이 약해질 경우 소련이 유럽을 공격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 메가더는 중국군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병력 보충을 2번이나 요구하지만 2번 다 거부당한다. That's where I first got my original inkling
국무부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국무부는 끊임없이 메가더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메가더는 워싱턴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Things looked very black. It was not at all certain that we would. 상황이 매우 악화돼서 한국을 더 이상 방어할 수 있을지, 다시 부산으로 밀려가야 하는지, 어쩌면 한국을 통째로 내주고 일본으로 옮겨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50년 12월, 새로운 야전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부임해왔다. Ridgway was a very self-confident general, a very good field officer, and he. 리지웨이는 매우 자신감 있는 장군이었고 훌륭한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늘 수류탄을 군인 자켓의 벨트에 메고 다녔습니다. 메가더와 달리 리지웨이는 낙관적인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전쟁에 임하는 생각도 달랐다. One time, MacArthur was getting into a plane. MacArthur was climbing up the. 한 번은 메가더가 비행기를 탈 때였습니다. 메가더가 사다리를 올라 비행기로 들어가려 할 때 리지웨이가 부축해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메가더는 이렇게 뿌리치며 저리 가라고 도움이 필요할 만큼 힘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지요. I'm strong. I don't need your help. 메가더가 보기에 리지웨이는 정치 질서에 순응하는 군인이었다.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없고 전쟁을 종결할 명확한 계획도 없다며 대통령을 비난해온 메가더에게는 리지웨이도 마찬가지였다. 크리스마스에 중국군이 다시 대대적인 공격을 해오자 합동참모본부는 메가더에게 작전 계획을 요구해왔다. 그러자 메가더가 대답했다. 먼저 미국의 공군력을 동원해서 만주와 동북 지역의 군수시설을 파괴한다. 미 해군을 이용해 중국의 남해와 황해의 해안을 봉쇄하고 포격한다. 또 대만의 장기석 군대를 침투시켜 중국 남부를 기습 침략하고 점령케 한다. While no man in his right mind would advocate sending our ground forces into continental China, and such was never given a thought, the new situation did urgently demand a drastic revision of strategic planning if our political aim was to defeat this new enemy as we had defeated the old. 그것은 전년 전이고 3차 대전이었다. 트루만은 경악했다. 하지만 메가더에게 보다 넓은 아시아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지임과 동시에 그 의지의 장애물인 트루먼에 대한 전쟁 선언이었다. 계속되는 전쟁. 전쟁의 목적은 오직 승리라고 외치며 메가더는 원폭 투하를 요구한다. 미국은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메가더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리지웨이 장군은 전세를 역전시킨다. 메가더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 3차 대전의 위험인물 메가더. To prevent a third world war. 패임을 자초한 그는 영웅으로서 미국에 돌아온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메가더는 또 하나의 전쟁을 선언한다. Bordering land areas. All this was changed by our Pacific victory. Our strategic frontier then shifted to embrace the entire Pacific Ocean as long as we held it. 아버지인 아더 메가더 장군은
일찍이 미국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오랫동안 통치한 사령관이었다. 메가더가 썼던 모자는 미군 모자가 아니라 필리핀군 사령관의 모자였다. 그것은 자신의 이상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자 자신을 통해 확장된 미국의 힘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메가더는 스스로 아시아를 지배하는 미국의 상징이었다. And a believer in fundamentally manifest destiny, which is 메가더는 근본적으로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미국 대륙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의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 미국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메가더는 자신이 미국의 권력을 서쪽으로 움직이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장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는 미국 팽창주의의 위대한 성공을 기록해야 했고 그 중심에 늘 자신이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한국전쟁은 또 한 번의 기회였다. 메가더는 인천 대승리의 기세를 몰아 38선을 넘어 한반도 끝까지 진격하길 원했다. 공산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 격퇴시키는 것. 반공주의자 이승만도 같은 생각이었다. From MacArthur's point of view, people trained. 메가더는 훈련된 군사들이라면 적군이 도망칠 때 적군을 끝까지 추격해야지. 그렇지 않고 상상 속의 경계선이나 정치적인 경계선에 멈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재정비를 해서 다시 공격을 한다는 것이었죠. 트루먼은 망설였지만 이미 다 이긴 전쟁이라는 낙관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38선 돌파를 허락한다. 북한군을 파멸시키라는 게 트루먼의 명령이었다. 유엔도 이를 승인했다. 메가더와 트루먼의 이해가 드물게도 합치되는 순간이었다. (38선을) 넘은 것은 10월 1일. 북한 침공에 대해 중국의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됐다. 저항 없는 진격은 그저 즐거운 것이었다. 이 길을 걸어서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병사들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한의 전선에서 맞이한 추수감사절. 병사들은 고향에서 공수해온 칠면조 한 조각으로 향수를 달랬다. 우리는 눈과 시베리아 바람에 맞섰습니다. 그게 우리의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래도 매우 좋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돌아갈 것이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 다음 날 중국군의 대공세가 시작됐다. 나는 중국군들로 인해 매우 놀랐습니다. 중국군 사령관들은 군대에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공격하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나팔도 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언덕이 뒤덮여 있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처음 봤죠. 중국군이 풀어놓은 거대한 덫은 무려 30여만 명. 중국군은 우리 부대를 가로질러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싸움하는 것에는 별 흥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나를 죽이고 싶지 않은 듯 그냥 지나쳤습니다. 단지 진격하라는 명령에만 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훌륭한 전술이었죠. 앞, 뒤, 양옆 사방에서 중국군은 무서운 속도로 진격해왔다. 그들의 전술은 연합군 부대를 관통해 혼을 빼놓자는 것. 이 전투로 연합군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중국군은 우리를 완전히 뒤흔들었고 1000여 명 중 생존자는 저를 포함해 222명뿐이었습니다.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미군과 한국군은 후퇴를 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Altogether, the Marine Division marched 78 miles
in that withdrawal. We had about 해군 부대는 총 78마일을 후퇴에 내려갔습니다. 후퇴 과정에서 5천여 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그중 1,00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동상에 걸리거나 폐병에 시달렸습니다. 저 또한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도 무서운 적이었다. 크리스마스 Considered it essential to relieve General MacArthur to prevent a third world war. 해임되었음에도 메가더는 미국의 영웅이었다. 그의 반공통일의 동반자였던 이승만이 하야하는 날에도 한국의 시위 군중들은 메가더 동상에 꽃다발을 걸어주었다. 반공의 수호자, 민주주의의 상징.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신화였다. 세계 전사에 빛나는 영웅인 동시에 3차 대전을 초래할 뻔했던 오만한 장군 메가더. 그는 태평양의 시저였다. 더글라스 메가더. 그는 미국이 낳은 가장 천부적인 군인이자 가장 수수께끼적인 영웅이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이끌며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그는 1945년 점령군 사령관으로 일본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 패전국 일본을 성공적으로 재건시키고 70살을 맞이하던 해 오성장군 메가더가 또 한 번의 전쟁에 발을 디뎠다. 한국전쟁이었다. 메가더는 파병할 부대를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북한군을 모조리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 위기는 곧 끝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나흘 뒤 메가더는 한강 전선을 시찰하러 한반도로 날아온다. 서울이 이미 함락된 상태에서 쏟아져오는 피난민 대열을 응시하고선 메가더는 무언가 작전을 구상해낸다. 2달 반 후 그 실체가 드러난다. 적군의 뒤를 기습 공격한다는 인천 상륙작전이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이 계획을 몹시 우려했다. The tides were very unreliable. 조수가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알맞은 때에 군사들을 상륙시키려면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38선을 넘은 것은 10월 1일. 북한 침공에 대해 중국의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됐다. 저항 없는 진격은 그저 즐거운 것이었다. 이 길을 걸어서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병사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The Korean War emerged at the same time with the emergence of the so-called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에서는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자는 대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모든 부분, 즉 남성, 여성,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을 패배시키고 세계 속에 우뚝 서기 위해 중국이 북한의 군사들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0월 15일 태평양의 웨이크 섬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를 만난다.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확신한 두 사람은 북한 지역 접수 문제,
한반도의 재건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It was a very heady time. That is a very exhilarating time. 웨이크 섬에서 메가더와 트루먼이 만났을 때 그들은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허겁지겁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담이 끝난 직후에 평양은 미군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군 참전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General, during that period in the war, 전쟁 중에 메가더는 과연 중국군이 참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메가더는 아니다,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not intervene.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온다면 그들은 미 공군력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루먼은 훈장을 달아주며 위대한 인천의 영웅을 예우해 주었다. 평양이 함락되자 전쟁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다. 메가더는 평양을 빠져나오는 북한 지도부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낙하산 투하 작전을 직접 지휘한다. 그리고 워싱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압록강까지 곧장 진격할 것을 명령한다. 침묵한 작전으로 본 것입니다. It would be not a good idea. 위험성이 너무 커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군들이 도쿄로 메가더를 만류하러 왔지만 결국은 그의 계획에 동의하고 만다. 자신만만한 메가더를 보고 나면 모두들 그에게 동요되었습니다. 메가더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그의 계획에 대찬성했지만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선 방금 우리가 무엇에 동의한 거지 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도 그들은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50년 9월 15일 260척의 함대를 지휘하며 메가더가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육해공군의 대규모 합동작전이었다. 상륙 지역을 고립시키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엄청난 폭격이 퍼부어지고 있었다. 저 로켓배나 저 공격하는 배는 맨 앞에 들어가가지고 군대 갖고 있는 배는 조금 뒤에 들어왔고 그래서는 멀리서 봤어요. 아주 놀랐어요. 그 로켓 보고 그렇게 처음 봤어요. 아주 막 사격했어요. 동이 터올 무렵 인천항에는 그동안의 폭격으로 검은 기가 내렸다. 곧바로 4만여 명의 병력이 해안으로 뛰어들었다. 메가더 자신도 5,000대 1의 승률이라 말할 만큼 도박에 가까웠던 작전. 그러나 작전은 손쉽게 끝났다. 이로써 수도권 일대의 북한군 5만 명은 궁지에 몰렸다. 아직 총성이 멋지 않은 부두에 메가더는 승리자로서 발을 디뎠다. He's a very dramatic figure. I can see him now wearing his cap, his sunglasses. 메가더는 모자, 선글라스, 옥수수로 만든 파이프를 들고 인천에서 다른 장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매우 극적인 모습이었죠. 메가더는 배우였습니다. 그는 늘 전투 현장에서 시저와 같은 모습으로 병사들을 격려하곤 했다. 모자, 선글라스, 옥수수. 메가더의 자신감은 그 무렵 미국이 표방한 세계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2차 대전 당시 메가더는 태평양과 아시아로 지배 영역을 확장시켜온 미국의 최첨병 역할을 해왔다.
Pacific was a potential area of advance for any predatory force intent upon striking at the bordering land areas. All this was changed by our Pacific victory. Our strategic frontier then shifted to embrace the entire Pacific Ocean as long as we held it. 아버지인 나더 메가더 장군은 일찍이 미국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오랫동안 통치한 사령관이었다. 메가더가 썼던 모자는 미군 모자가 아니라 필리핀군 사령관의 모자였다. 그것은 자신의 이상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자 자신을 통해 확장된 미국의 힘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메가더는 스스로 아시아를 지배하는 미국의 상징이었다. And a believer in fundamentally manifest destiny, which is 메가더는 근본적으로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미국 대륙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의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 미국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메가더는 자신이 미국의 권력을 서쪽으로 움직이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장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는 미국 팽창주의의 위대한 성공을 기록해야 했고 그 중심에 늘 자신이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한국전쟁은 또 한 번의 기회였다. 메가더는 인천 대승리의 기세를 몰아 38선을 넘어 한반도 끝까지 진격하길 원했다. 공산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 격퇴시키는 것. 반공주의자 이승만도 같은 생각이었다. From MacArthur's point of view, people trained. 메가더는 훈련된 군사들이라면 적군이 도망칠 때 적군을 끝까지 추격해야지. 그렇지 않고 상상 속의 경계선이나 정치적인 경계선에 멈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재정비를 해서 다시 공격을 한다는 것이었죠. 트루먼은 망설였지만 이미 다 이긴 전쟁이라는 낙관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38선 돌파를 허락한다. 북한군을 파멸시키라는 게 트루먼의 명령이었다. 유엔도 이를 승인했다. 중국은 전쟁 발발 2주일 만에 한국전 참전 방침을 정하고 50년 8월부터 메가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다. 메가더는 매우 거만하고 자신에 차 있으며 그런 자신만만한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은 오히려 잘 됐다. 그가 오만하기 때문에 그를 좋아한다. 오만하면 오만할수록 더 쉽게 그를 패배시킬 수 있다. 오만한 적군일수록 패배시키기가 쉽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에 대해선 워싱턴과 메가더 양쪽이 책임을 나누었지만 중국군 참전을 무시한 것은 전적으로 메가더 혼자서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첫 번째 실수는 빛나는 성공으로 가려졌지만 두 번째 실수는 그를 몰락의 길로 몰아넣었다. 메가더와 윌러비는 중국인들의 전쟁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전쟁을 중국전쟁의 시작이라고 봤죠. 즉, 중국 혁명 세력을 무찌르는 것으로 보고 장개석을 본토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11월) 들어서 메가더는 워싱턴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압록강의 다리를 폭격하라고 명령했다. 중국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트루먼은 다리의 남쪽 북한 영토 쪽으로만 폭격하라고 명령했다. 메가더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고 트루먼을 비난했다. 또한 그 무렵 소련제 미국이가 출현했는데 성능도 미군기보다 우수했을 뿐더러 전투 중 불리해지면 만주로 달아나 버렸다.
메가더의 불만은 중국과 소련이 은신처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부근의 만주와 소련의 시설들은 그들이 군대를 정비하고 그들이 물자를 공급받는 데 사용될 것인데 미국은 그것을 내버려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압록강 너머까지 침범할 뜻은 없었습니다. 단지 한국을 통일시키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중국이 만주를 우리를 향한 공격 준비 장소로 사용할 경우에는 만주를 공격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전투 이후 중국은 또 다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라는 것이었다. 메가더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전세에 따라 어떤 때는 사기가 솟아있다가도 어떤 때는 매우 위축되곤 했습니다. 겁에 질린 연합군은 후퇴하면서 마을을 불태웠다. 슬픈 일은 모든 마을을 태워야 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마을을 불태웠죠. 중국 군들이 숙소로 사용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피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슬픈 일이었습니다. 가족들, 노인들과 여자들, 아이들, 이들을 보면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만 전선은 압록강 부근에서 38선 이남 지역까지 밀려내려왔다. 미국 전사상 가장 길고도 치욕스러운 후퇴. 이것은 새로운 적과의 전혀 새로운 전쟁이었다. Our victory was complete, and our objectives within reach, when Red China intervened with numerically superior ground forces. This created a new war and an entirely new situation. 태평양의 시저 메가더에게 전쟁은 승리해야 하는 것이었다. 메가더는 매우 전통적인 장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고풍스러웠던 그는 전쟁은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하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항상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임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래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승리는 위험을 감수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고 믿었던 메가더는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I do remember one back channel message where MacArthur had requested 한 가지 기억나는 기밀 사항이 있는데 메가더가 합참을 통해 건의한 것입니다. 메가더는 장개석 군대가 당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던 노세를 메가더의 불만은 중국과 소련이 은신처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부근의 만주와 소련의 시설들은 그들이 군대를 정비하고 그들이 물자를 공급받는 데 사용될 것인데 미국은 그것을 내버려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압록강 너머까지 침범할 뜻은 없었습니다. 단지 한국을 통일시키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중국이 만주를 우리를 향한 공격 준비 장소로 사용할 경우에는 만주를 공격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전투 이후 중국은 또 다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The Chinese commander, Marshal Pan Dehuai, with the approval of Mao, 중국군 사령관 팽덕회는 마오쩌둥의 승인하에 또 다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병사들을 모두 숨기고 미군들이 거침없이 북진하도록 유인해 함정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다음 갑자기 그들을 뒤에서 친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연합군이 도착했을 때 얼어붙은 압록강은 텅 비어 있었다. 메가더는 그것이 적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낼 최후의 작전을 구상한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쟁을 끝내겠다는 홈 바이 크리스마스 작전. 결전을 앞두고 압록강엔 정적만이 흘렀다. 날씨는 무척 추워서 11월 중순경부터는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눈도 내렸습니다. 기온도 급격히 떨어져서 영하 30도를 밑돌았습니다. 혹한의 전선에서 맞이한 추수감사절. 병사들은 고향에서 공수해온 칠면조 한 조각으로 향수를 달랬다. 우리는 눈과 시베리아 바람에 맞섰습니다. 그게 우리의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래도 매우 좋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돌아갈 것이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 다음 날 중국군의 대공세가 시작됐다. 나는 중국군들 메가더는 이 대통령과 나란히 국회로 들어왔지만 한 걸음 뒤에 서서 되찾은 나라의 통치권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인계해주는 역할에만 그쳤다. 감동한 이승만은 장군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은인이라며 울먹였다. 메가더는 한나라의 원수를 제자리에 복귀시키는 일에 이미 익숙해 있었다. (1945년은) 필리핀 수복을 이루어내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더불어 점령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된 뒤에는 일본 천황을 전범의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복위시켰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치자는 메가더였다. 일본의 천황에게 용무가 있을 때 메가더는 늘 천황이 직접 오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전에 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천황이 황궁 밖으로 나와 메가더를 방문한 것 그 자체로 두 사람 간의 서열은 확연해졌다. The emperor is dressed in ill-fitting old formal clothes. 천황은 잘 맞지도 않는 구식 예복을 입고 있었고 메가더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채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천황보다 45cm나 더 컸습니다. 메가더는 천황보다 훨씬 높이 서서 거대한 인물로 보였죠. 패배한 천황과 승리를 이룬 장군, 둘이 함께 서 있는 모습에서 메가더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던 신과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일본의 최고 권력자 메가더. 그는 오만하다는 비판을 종종 듣곤 했다. When General MacArthur came to the office and then left the office, there was always a large crowd. 메가더가 사무실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늘 수많은 일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메가더를 매우 높은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메가더는 자신이 아주 특별하다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If people who think that he was egotistical, I can say that he had a right. 사람들이 메가더를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나는 메가더가 오만하고 이기적일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메가더는 우둔하고 용기 없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메가더의 용기와 그의 가치는 사관학교 학생들과 메가더가 간 모든 것에 퍼진 장점